잠시 후 7시에는 이어야 될 프렌디오에서 푸듀의 너였다면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저희는 프렌디오 DJ 강서진, 이서원입니다. 서원씨, 지난 방송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죠. 6개월 정도 된 커플의 고민에 대한 사연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연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 이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아, 맞다. 마지막에 둘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이 뿌듯했었는데요. 맞아요. 연인들 사이에서 건강한 소통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었죠. 지금 청취자분들과 푸듀의 너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로 만나 뵙고 있는데, 서진씨, 오늘은 어떤 사연 속에 한번 과몰입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엄청 흥행했던 그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 애인이랑 같이 출연해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 처음에는 솔직히 어떻게 거기에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는 과연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해져가지고 그 출연자분들에게 과몰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첫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희가 좀 어렸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니 저런 데를 나간다고? 그냥 미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씩 그래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다음 시리즈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서은 씨는 오늘 어떤 상황을 더 들여다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의 막장 드라마가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막장 드라마. 사실 볼 때 시청자로서 답답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죠?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되게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일어나면서 극적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상황 속에 한번 빠져들어 보고 싶어요. 재밌겠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각자 몰입해서 토론해보고 싶은 상황까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몰입해보고 싶은 사연 말고 진짜로 오늘 살펴볼 사연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선씨? 당연히 궁금하죠. 그럼 얼른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프닝 곡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돌아올게요.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너였다면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그런 너를 난 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청취자분들이 오프닝 곡 듣고 계시는 동안 저에게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저번 방송처럼 우선 1부에서는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연 속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DJ들이 각각 다른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을 바쁘게 살아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시간 동안 바쁘게 취업을 준비해오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과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제 친구는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성격부터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대학 시절 내내 쌍둥이처럼 붙어다닌 가족 같은 친구랍니다. 함께 캠퍼스를 거닐다 나란히 졸업한 저희 둘은 취업 준비도 함께 시작했어요. 저는 공기업을 목표로, 친구는 마케팅 분야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지칠 때는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보다 열렬히 서로를 응원하며 힘든 취준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다 몇 개월 전, 제 친구는 저보다 빨리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옆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해줬습니다. 친구가 취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은 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이후로 있던 면접과 시험마다 잘 안 풀리게 됐어요. 저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된 제 친구와 아직 시작도 못 해보고 정체된 것만 같은 제 모습을 자꾸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약속을 잡고 밥 먹기로 한 날이면 제 친구는 야근을 이유로 약속을 파토내는 날이 늘어났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면 묘하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난 얘기, 업무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친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고작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제 일상뿐이었고, 언젠가부터는 친구도 그 이야기를 지루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에 비해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친구에겐 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제가 친구에게 갖고 있는 것이 열등감일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친구를 질투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못나 보이기도 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멀어지지 않을 친구라고 확신했었고 멀어지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푸드 DJ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사연 되게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여러 단계 속에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친구랑도 멀어지는 게 진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서진 씨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근데 이 사연자분한테는 제 친구 얘기가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공부 잘하고 욕심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재수나 삼수한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중에 한 친구가 유독 먼저 대학 간 친구들을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축제 얘기, 과제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뭔가 묘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재수 막바지에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아예 다 피해버렸대요. 괜히 엄한 데에 화풀이 할까 봐. 저도 그 시간에는 그 친구한테 굳이 이런저런 연락 안 하고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분도 꽤나 힘드셨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 사연이 그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워낙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사연자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자, 그럴까봐 저희에게 이 선지 종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지 3가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집중해주세요. 네. 하나씩 읽어볼까요?
선지 나갑니다. 1번. 취준은 어차피 지나갈 일. 잠깐의 불편함은 감수한 채로 친구와의 감정은 덮어두고 지금처럼의 관계를 유지한다. 2번. 친구와의 비교를 멈추기는 너무 힘들어. 취준을 하는 잠시 동안 친구와의 거리를 둔다. 3번. 내가 친구에게 못할 이야기가 어딨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렇게 선지 모두 공개해봤는데 서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는 일단 2번이 뭔가 현실적으로 맞아, 저도요. 그쵸, 할 법한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1번도 솔직히 좀 저라면 할 수도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서은 씨는 어떠세요? 저도 2번인데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네. 자기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2번 플러스 3번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난 너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엔 내가 지금 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잠깐 너랑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한테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지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친구분이 이 사연자님을 무시했다거나 뭔가 일부러 불쾌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쾌한 멘트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친구분의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냥 사연자분께서 이제 뒤처지는 감정이 힘드시니까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맞아. 하지만 그걸 친구분한테도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는 게 어떨지까지가 저의 의견입니다. 3번을 하고 2번으로 넘어가시는 거구나.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은 되게 공감은 되지만 조금 다른 게 네. 뭔가 솔직하게 터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갈등이 생겼을 때 진짜 대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대화를 하려고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피형의 반대? 네. 쫓아가서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되는 성향인데 네. 그 전제는 뭐냐면 대화를 해서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상대인지 상황인지 그 두 가지가 뭔가 성립이 되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성공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변화가 있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이런 거를 서로를 이해한다고 해도 일상적인 얘기를 안 하고 회사 얘기를 안 하고 취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뭔가 그거를 덮어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털어놓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방금 서진 씨가 네. 그런 걸 덮어두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티가 안 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겠죠?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뭔가 자기의 열등감 말이 너무 센가요? 뭔가 그런 우울함? 축 처지는 감정이 친구한테 분명히 티가 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친구분이 계속 뭔가 야근 이야기 이런 걸 했을 때 네. 더 우울한 게 더 많이 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네. 참고 넘기기엔 그건 사연자분께도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해결을 한다기보단 내가 공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음. 너와 잠깐 거리를 두는 게 해결책인 거죠. 그러니까 2번이 궁극적인 해결책인 거죠. 제 생각엔. 저는 뭔가 약간 고민되는 지점은 그렇게 말해서 공유해서 서로 잘 받아들이면 아주 해피엔딩인데 네. 만약에 이래서 우리 잠깐은 거리를 두고 지내자라고 했을 때 친구가 그거를 100% 진심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내 회사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나랑 거리를 두고 싶은데 이걸로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비슷한 걸 느끼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달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뭔가 그런 걱정도
과한 걱정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있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치열하네요. 자, 이렇게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씨 이번에 토론해본 거 어떠셨어요? 아, 이번 토론 저번보다 쉽지 않을 것 그쵸.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우리 확실히 좀 생각이 다르네요. 네, 2부에서는 사연 속 상황을 둘러싼 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사연자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노래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젤러시 젤러시 듣고 돌아올게요. I kinda wanna throw my phone across the room, 'cause all I see are girls too good to be true, with paper white teeth and perfect bodies. Wish I didn't care. I know their beauty's not my like, but it feels like that weight is on my back, and I can't let it go. Comparison is killing me slowly. I think too much about kids who don't know me. I'm so sick of myself. Rather be anyone else. But jealousy started following me. Started following me. Everyone getting all the things I want. I'm happy for them, but then again I'm not. Just cool vintage clothes and vacation photos, I can't stand it. Oh God, I sound crazy. That win is not my loss. I know it's true, but I can't help getting caught up in local comparison is killing me slowly. I think too much about kids who don't know me. I'm so sick of myself. Rather be anyone else. But jealousy, yeah. All your friends are so cool, you go out every night, and your daddy's a good star. Yeah, you're living the life. Got a pretty face, pretty boyfriend too. I wanna be so bad, and I don't even know you. All I see is what I should be. Happier, prettier, jealousy. All I see is what I should be. I'm losing it all, I get jealousy. Comparison is killing me slowly. I think too much about kids who don't know me. And I'm so sick of myself. Rather be anyone else. Jealousy. Oh, I'm so sick of myself. I'd rather be anyone else. Jealousy started following me. 자, 프듀의 너였다면 2부로 청취자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서진씨, 이번 2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2부에서는 우리가 앞서 만나봤던 사연자분의 사연을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리 테스트를 통해 저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좋아요. 너무 기대된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입해볼 첫 번째 입장은 누구의 입장인가요?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입장은 바로 저희 DJ들 서로의 입장이에요. 오. 앞선 시간에 좀 열심히 토론을 진행해 봤잖아요. 치열했죠? 맞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선택을 바꾸어 볼 거예요. 서은 씨가 제 입장이 되고 제가 서은 씨가 강조한 입장이 돼보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아까 1부와는 반대 입장에서 사연자분을 이해해보는 거네요. 그쵸. 이번 시간 후에 진행할 최종 선택에서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네요. 좋아요. 그럼 저부터 서진씨 입장에 한번 되어볼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서진씨가 1, 2번을 선택한 이유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야기했을 때 그 본심,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때를 고려해서 고르신 것 같아요. 서진 씨는
제가 되어보신다면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서은 씨가 하는 입장도 사실 공감이 되긴 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오해가 안 생길 거니까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2, 3번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좀 덧붙여보자면 지금 이 사연자분이 취준생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덮어놓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될 테니까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각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입장이라고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DJ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사연 속 주인공의 상대방,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친구가 돼서 사연을 한번 바라봐 볼게요. 사연자분의 친구에게 몰입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니까 서은 씨가 취직한 상황이고 서은 씨 친구가 아직 취직을 못한 취준생인 거예요. 사실 저라면 저도 아까 서진 씨가 친구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 재수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재수하는 동안 대학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었어가지고 저였다면 취업 관련된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조심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공감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재수나 삼수하는 친구들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서은 씨처럼 일절 얘기 안 꺼냈거든요. 네. 그냥 다른 얘기하거나 과거 얘기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약간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저도 뭔가 회사 얘기나 취업 얘기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분 친구가 저였다면 저는 관계 속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서진 씨. 이거 아까 제 의견이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지금 설득되신 건가요? 설득이 좀 된 것 같아요. 아니, 뭐야, 깜짝 놀랐네?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능성일 뿐이기도 하고 네. 과한 걱정이기도 하고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 왠지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뭔가 예상한 걱정대로 틀어지게 되더라도 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가 정말 인연이었던 그렇죠. 거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네요. 네. 그럼 거리감을 느끼는 친구한테 우리가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히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관련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나 이러이러해서 너한테 좀 열등감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네. 너를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친구의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말이 그렇게 힘이 되진 않더라도 네. 지금 취업 1, 2년 빨리 한다고 나중에도 그 인생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토닥토닥 해줄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서은 씨처럼 근데 저는 취업이나 이렇게 지금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건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거랑 관련이 없는 그거는 정말 그 영역은 안 건드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칭찬이나 그런 응원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맞아요. 하고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된달까요? 맞아요. 그 다양성이 우리 세상을 더 다채롭게 해주는 거기도 하죠. 이제 진행할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각자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심리 테스트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번 심리 테스트는 취직에 성공한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주인공을 위해 준비한 테스트입니다. 이 사연자분이 지금 가장 해소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선 씨가 한번 맞춰보세요. 저요? 네. 네 글자. 저요? 네. 이런 돌발 퀴즈를 내신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열등감을 영어로 하면 바로 정답이에요. 컴플렉스. 맞아요. 이번 심리 테스트는 컴플렉스에 관한 건가요? 감이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다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지금. 그죠?
이번 심리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컴플렉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서은 씨는 혹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저는 네.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네. 제가 눈이 작아요. 눈이요? 네. 서은 씨가? 눈이 작고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좀 하얀 편이거든요. 맞아요. 피부가. 근데 평소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음. 사진만 찍으면 네. 면적이 정말 한 2배는 크게 나와요. 아, 밝아서?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진짜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자기만의 컴플렉스인 것 같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그런가요? 들고, 네. 다행이네요. 저는 서은 씨 눈이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한 적이 정말요? 없고, 물론 한국에서는 더 그런 거겠지만은, 여기까지 제 컴플렉스였다면 서진 씨는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글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딱히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는 없는 것 같은데, 컴플렉스라기보다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걱정 같은 게 뭔가 어떤 갈등이든 혹은 어떤 상황에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항상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될 만한 감정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너무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검열을 하는 습관?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이런저런 걱정이 그냥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이건 컴플렉스랑 관련된 심리 테스트? 뭔지 너무 궁금한데 얼른 테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특히 사연자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랑 함께 테스트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외식으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가족 중 누군가의 실수로 와인이 튀었다. 와인은 어디에 튀었을까요? 첫 번째, 긴 머리의 아랫부분. 두 번째, 얼굴. 세 번째, 손. 네 번째, 구두. 다섯 번째, 양복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와인. 저라면 4번 아니면 5번? 5번. 5번. 양복이요. 양복에 튀었을 것 같다. 저는 구두요. 오. 저도 고민했는데. 네. 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필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쵸.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구두 고르려다가 네. 와인이 쏟아진 게 아니라 튄 거라서 그쵸. 옷으로 골랐어요. 뭔가 또 설득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서진 씨가 바꾸시기 전에 빨리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각 선택지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을 바로 해볼까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서은 씨? 그럼 제가 1번 긴 머리의 아랫부분 결과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에 대한 표현이 수줍음 이상의 자기 비하의식을 가지고 있음. 이는 남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동성 간의 감정 표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진다면 자신만이 느끼는 초라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이라고 써있네요. 흥미롭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얼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으로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닮고 싶은 상대의 성격을 배우면서 자신의 결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열등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얼굴인데 얼굴 컴플렉스가 아니라 성격이네요. 그러니까요. 특이하다. 심리 테스트라서. 네. 다음은 3번 손인데요. 학력, 학벌에 대한 비중이 큰 타입으로 자신의 지적인 성향 및 학력 등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 이는 학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부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선지죠. 제가 선택했던 거 네. 4번에 대한 결과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성스러움 혹은 남성스러움에 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음. 자신이 가진 점을 장점으로 여기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이나 말에 자신이 없는 편임. 대인관계에 있어서 습관, 생각의 폭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자신감과 주변에서 여성적 매력, 남성적 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서진 씨가 고르신 건데 네. 저번 테스트는 약간 저희와 비슷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약간 서진 씨랑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쵸. 왜냐면 제 생각에 서진 씨는 네. 말이나 행동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시거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서진 씨는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되기보다는 보통 다른 사람한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신감이 있게 보이게끔 행동은 하는 편인데요. 항상. 근데 이건 어렸을 때도 그래 왔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맞네요. 내면에선 좀 검열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이 있게 있어 보이게 말하기 전까지는 내면에서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검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공감된다. 아, 그렇구나. 네. 서진 씨를 조금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쵸. 마지막은 제가 고른 양복인데요. 네. 외향적인 부분, 즉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 사람들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매력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음. 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은 씨 어떠세요? 아까 제가 제 눈이 작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뭘까? 저는 이런 거에 항상 다 맞고 항상 다 걸려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잘 통하네요. 심리 테스트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외적인 부분에 대해 저는 서은 씨가 외적인 부분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요? 네, 아까 언급을 하셔서 놀랐는데 이렇게 테스트까지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저번에도 저는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서웠다고 말을 잘 했었는데 맞았잖아. 그죠? 이번에도 살짝 소름이 끼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컴플렉스까지 알아보고 나니까 네. 뭔가 사연자님도 이런 컴플렉스가 확실히 있으셨겠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네. 그런 비중이 큰 타입이었던 손을 고르시지 않았을까.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왠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뭘 걸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번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비록 재미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본인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선택에 변화가 생기신 게 있나요?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네요. 서진 씨는요? 저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 좀 그래도 혹시 그런 하는 걱정보다는 네. 일단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하는 쪽이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자. 저희 최종 선택은 3부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2부의 테마를 대표해주는 곡이죠. 가수 싸이와 박정현이 부른 어땠을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우리 같이 꼴딱 밤새 맞지 않았지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어느새 DJ들의 최종 선택과 사연의 결말을 공개할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결말 끝까지 안 읽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맞아요. 결말을 모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저도 서은 씨도 더 솔직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숨겼죠. 이거 궁금한데. 그죠? 저희 DJ들과 청취자분들 모두의 재미를 위해 그랬으니까 좀 봐주시고 사실 저도 결말은 모른다는 점 알겠어요. 이번만 특별히 넘어가 드릴게요. 그나저나 노래 들으시는 동안 최종 선택 결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정했어요. 서진 씨는요? 저도 정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마음속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신이 했던 최종 선택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프렌디오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먼저 서은 씨 최종 선택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 선택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솔직히 설명을 하고 네. 잠깐 시간을 서로 갖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서진 씨는요? 깔끔하다. 저는 아무래도 2부에서 솔직히 좀 스포를 해드렸듯이 마음이 네.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음. 뭔가 심리 테스트까지 해보고 나니까 네. 저 좀 드는 생각이 대화를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서은 씨랑 비슷한 쪽으로 좀 많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엔 제가 서진 씨한테 설득당했어요. 맞아요. 이번엔 서진 씨가 저한테 설득당하셨네요. 이야, 이렇게 균형 있게 한 번씩 그러니까요. 사이 좋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숨겨놓았던 사연의 결말 부분을 서은 씨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만을 또 기다렸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결정을 내리셨을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리셨을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바로 공개해 볼게요. 그렇게 꽤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고작 취직과 공부, 친구에 대한 비교의식 따위가 저와 제 친구 사이를 갈라놓기엔 제 친구가 상상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또한 힘든 취준생활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힘을 냈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도 제 친구 없이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간 저는 친구와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고민했던 점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곳에 멈춰 있는데 너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힘들었어.
정말 소중한 친구인 너에게 열등감도 자격지심도 갖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도 했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너와 멀어지는 건 더 싫어.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잠시 동안이라도 너에게 열등감, 질투심 가졌던 거 사과할게 라고요.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장해줬어요. 사실 그동안 묘하게 변한 제 태도를 보면서 자기도 마음에 안 좋았다면서 자기가 너무 취직한데 유세를 부린 건가 생각하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먼저 이야기 꺼내줘서 고맙다고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자칫하면 멀어질 뻔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열심히 취직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저보다 먼저 성공한 친구의 묵묵한 응원과 애정이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렌디오 DJ님들 저 지혜로운 선택을 내린 것 같죠? 아, 이렇게 진짜 사연의 결말, 사연자님의 최종 선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친구분하고 슬기롭게 잘 푼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가 얘기했던 게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일단 아까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이 네. 그 친구분이 나도 그 묘하게 너의 태도가 바뀐 게 느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네.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고 자기의 자기의 그 말이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게 참 친구분도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하면서 이게 태도가 상대방한테도 느껴질 텐데 그걸 덮어두기보다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티가 분명히 날 것 같아요. 서진 씨도 그거에 동의를 하셔서 최종 선택을 바꾸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사연에 나와서 전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좀 예측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제 좀 진짜 잘한다. 그리고 제 공감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진짜 정말 너무 제 일처럼 기뻤던 부분이 네.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맞아. 이게 너무 그 친구가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막 전해지면서 네. 진짜 그 따스함을 제가 몸소 겪는 것 같은 기쁜 감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네.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맞아요. 대답하는 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 씨가 이 사연자분의 사연 읽어주실 때, 이 부분 읽어주실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사연자분도 이야기를 되게 솔직하게 하지만 친구가 오해하지 않게 아까 서진 씨께서 그 친구가 오해할 수 있다. 네. 이게 자칫하면 내 의도가 곡해돼서 들릴 수 있다. 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게 사연자분이 잘 잘 얘기를 말했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너를 보면서 내가 계속 지쳤다. 네. 내가 혼자 멈춰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런 설명하는 것도 말을 되게 조곤조곤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니 이렇게 솔직하게 잘 말할 수 있으면 제가 했던 걱정은 진짜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사연자님한테 사연자님이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될지 잘 모르니까 네, 좀 걱정을 했었던 건데 자격지심 갖고 싶지도 않았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이런 열등감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실망스러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은 게 친구분한테 오히려 좀 공감을 사고 오해 없이 잘 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희망편이 아니라 교과서예요. 완전 교과서 진짜. 그리고 저는 또 이 친구분,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친구분이 네. 이런 식으로 잘 받아들여 주신 게 사연자분이 얼마나 같이 응원해야 하면서 같이 하셨겠어요. 취직 맞아요. 준비하실 때. 같이 얼마나 으쌰으쌰 네. 했겠어요. 이 사연자분도 친구에게 그만큼의 애정, 그만큼의 응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친구분이 그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닐까.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 만난다는 게 참 진짜. 끼리끼리의 긍정편이네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 어떤 관계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친한 관계일수록 약간 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네.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친한 사이에 더 놓치는 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편해서? 네. 편한 마음에 혹은 이제 너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를 더 알아가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해하기보단 내 지레짐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한 관계일수록 더 내 생각,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 부정적인 감정조차 따스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사연자님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 프렌디오에서 준비한 노래 모두의 잠재력을 노래하는 곡 에픽하이의 Fly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힘들죠 오늘도 잔인한 세상은 너를 비우고 거울 앞에서도 기죽고 또 홀로 술잔을 비우고 Don't know where to go 나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땐 손을 모아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눈을 뜨면 맞는 아침 똑같은 방향뿐인 삶의 나침반 만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쉴 새 없이 신세 타령만 아련한 예 꿈을 쫓던 가련한 두 발로 화려한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You can fly 사랑이 차갑게 널 버려도 You can fly 아픈 가슴에 숨이 멎어도 You can fly Got to fly sky high 눈을 뜨고 바라봐도 빛이 없고 꿈을 꾸며 살아가도 길을 멀고 내 뜻대로 가도 숨을 몰아쉬었고 진실을 말해도 돌아섰죠 아직도 찾는 것을 못 찾았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나고 가면 빠져도 never die 날개를 펴고 Let's go Everybody fly 우리가 뭐래도 단 한 번의 꿈몇만 번의 시도 위에 갈라서는 문 눈을 뜨며 살아감해 보여 희망의 형기가 모두 털어 날려버려 비관의 먼지다 역시 나도 때론 괜한 겁이 나 천천히 가 왜 꿈을 쉽게 버리나 때론 낮게 나는 새도 멀리 봐 어두운 밤일수록 밝으면 더 빛나 오늘은 자신보다 일찍 취직에 성공한 친구 옆에 있는 취준생의 사연에 과몰입해서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이번 방송을 진행하면서 진짜 친구 사이에 이런저런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생각보다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서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 사연 자체에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 네. 또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상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아 이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갈등을 겪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은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이번 사연도 또 에피1 사연도 결국 해결책은 솔직하게 털어놓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서진 씨 말씀대로 아 확실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솔직함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매력일 수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서은 씨가 마지막에 말한 솔직함이 도움이 되는 거를 넘어서 매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뭔가를 대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을 당연히 더 믿게 되고 그렇죠.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를 끝으로 저희 프렌디오 11기의 자유방송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자유방송 여러 개 기획해놨을 때가 진짜 네. 엊그제 같은데 그죠. 이렇게 다 마무리됐다니까 새삼 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빠르죠. 알쓸푸잡, 2호선 타고 가요. 그리고 이번 푸듀에 너였다면까지 정말 다양한 방송을 진행했네요. 와, 세 가지 다 정말 컨셉도 너무 다르고 맞아요. 내용도 너무 다르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이거 너무 고르기 어려운데요. 일단 뭔가 하나만 꼽기보다는 하나하나 매력을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좋아요. 알쓸푸잡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평소에 조금 알아두면 좋을 법한 진짜 알아두면 쓸데있는 그런 잡학 지식들 네. 이런 거를 진짜 알쓸푸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진짜 그게 너무 매력이 컸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선희 씨 얘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네. 범죄 심리 다뤘던 거 기억나시나요? 완전 기억나죠. 제가 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서은 씨 완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범죄자 입장에서 또 피해자 입장에서의 네. 심리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방송이에요. 그쵸. 진짜 흥미로웠던 방송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2호선 타고 가요. 서진 씨가 어떤 얘기 하실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진짜요? 그럼 서은 씨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당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이게 저희에게 애증의 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방송이고 네. 그리고 2호선이라는 저희 실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맞아. 알셀프잡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배우기 어려운 응. 뭔가 조사하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이야기했다면 맞아요. 그리고 꿀팁. 네. 2호선은 저희가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나 솔직히 안 타본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네.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은 씨가 완전 정확히 맞추셨어요. 제가 선혜 씨 마음을 읽었죠? 그러니까요. 2호선 타고 가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이 2호선 타고 가요 방송을 지하철에서 들었거든요. 네. 지하철에서 듣는데 방송했을 때 생각도 나고 막 하면서 그리고 막 안내 음성도 나오고 막 조금 더 덜컹덜컹. 자세히 들어보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소리가 나고 하는 게 진짜 뭔가 컨셉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 일상에 녹아드는 방송과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 씨는 마지막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제 공감 능력이 굉장히 향상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에피소드 1 시작할 때 제가 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했었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가 사연자님이 된 기분? 사연자님과 동화된 기분? 또 제가 마지막 그 결정까지 완전히 맞춰버리면서 맞아. 이 정도면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희 씨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만의 매력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한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누가 어떤 마음과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배울 수 있었던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번 엔딩 멘트가 네. 그 내가 앞으로 마주할 다양한 상황, 다양한 선택이 있을 텐데 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 였거든요. 맞아요. 그 멘트가 이 방송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 갔던 것 같은데요. 그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이야기 즐겨주셨겠죠? 그렇죠? 저희 프렌디오 방송을 쭉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방송 마지막까지 이 멘트를 저희 방송 게시물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렌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 프렌디오 11기는 24편으로 이루어진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유방송에서도 함께해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프렌디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이번 클로징에는 저희 청취자분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보았는데요. 뭔데요? 궁금한데요. 따스한 분위기가 예쁜 노래 아이유의 마음 보내드리며 이제 마무리 인사 드려볼까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